안녕하세요. 쉬운 부동산입니다. 이게 두 개로 나눠서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길어요.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종합대책입니다. 이것도 뭐 짧게 보죠. 뭐 길게 볼 필요도 없어요. 이것도 내용이 별 볼 일 없습니다. 주택 공급 촉진 보셨다시피 아무 의미 없는 내용들이죠. 청년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종합대책. 시장 안정을 실현하겠다. 말은 되게 다 그럴싸해요. 부동산 PF 뭐 어쨌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가 볼만한 거는 그렇게 내용이 많진 않아요. 거의 다 이제 반 이상이 그냥 그 시공사 있잖아요. 뭐 건설업자를 위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받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PF 내용 나오죠. 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규제 완화. 이거 뭐 사업장 얘기예요. 결국에는 임대사업자도 뭐 돌아가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다음 민간 금융 참여 확대, PF 건설 이건 우리랑 관련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금융 지원이 확대된다고 해서 우리가 눈으로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다음 일관된 수요 관리 기조, 핀셋형 지원. 뭐 투기 수요는 지금 현재처럼 계속 관리를 한다는 거고, 전세 대출 보증 대상 확대. 그럼 맨날 지금 계속 끌어가고 있죠. 전세 대출 보증 제한 대상 늘리고 있고, 보증 비율은 매년 축소하고 있죠.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DSR 선정 시 기준을 합리화. 결국에는 지금 과하게 되던 거를 다시 바로잡겠다. 대출을 덜 내주겠다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청년 등 실수요자, 주거 3종 세트. 말은 3종 세트긴 한데 뭔가 좀 그렇죠. 내용을 보시면 진짜 쓸데없는 내용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있는 거는 항상 청년이에요. 실질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고 뭐 하는 거는 어쨌든 중년층도 되게 많은데 40대도 많을 건데 청년 위주로만 모든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어쨌든 중년을 위한 정책들도 좀 나와줘야 되는데 정작 돈을 내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1도 없고 그냥 다 청년을 위한 거라니까. 뭐 청년을 위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좀 형평성 있게 중년한테도 조금 혜택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오로지 그냥 청년. 답답합니다. 이런 것도 보면.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 상품 신설. 이거는 만약에 나온다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주비 대출만으로 이주비가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대부분이지 결국에는 간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좋은 단지일수록 간평가는 낮고 피가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주비 대출이 그 간평가 대비 60%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추가 이주비 대출, 사업자 대출로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자 대출도 뭐 어찌 보면 유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어찌 보면 나쁘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앞뒤가 조금 안 맞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이거는 된다면은 재개발 이제 지역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서는 어찌 보면 환영받는 내용이긴 해요. 근데 이게 과연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 그건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다음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주담대 예외 확대. 이것도 뭐 결국에 예외 확대도 지금 현재 뭐 주택을 신규 건설하는 이거 건설업자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에 다 임대업자 건설업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개선되는 방향은 신축 비아파트 매입, 신축 아파트 신축 목적 멸실 예정. 결국엔 전부 다 비아파트예요. 오피스텔이나 뭐 다세대 도심 뭐 이런 거 빨리 지을 수 있는 것만 지어라.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건 지어봤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지어요. 건설업자도 웬만해서는 안 지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공급이 늘어날 일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예외를 만들면은 어떤 게 좋냐면은 보여주긴 좋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그냥 안 한 거잖아. 나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풀어줬다. 아파트만 지을 수 있게 하면 그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또 얘기를 분명히 할 거고. 그래서 비아파트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기준을 줬지만 너희들이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근데 그 현실성이 또 어쨌든 반영이 안 된 거죠. 실질적으로 사업을 자선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돈이 남아야지 사람들이 하거든요. 근데 돈이 이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사업들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절대로 안 하죠. 그다음 투기적 대출 수요 차단화와 일관된 관리 기조 지속. 이거는 이제 뭐 그거죠. 대출. 지금 현재도 굉장히 대출이 규제 지역에서는 빡세게 들어가고 있어요.
40%인데 15억 이하 6억이죠. 그다음 15억에서 25억 4억, 그다음 25억 초과해서 2억으로 확 줄어버렸어요. 규제지역. 수도권에는 대부분에 적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출 안 나온 사람은 집을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돈 있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게끔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들은 계속 밀리다 보면은 전세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월세 계속 오르고 있죠. 근데 전세가가 너무 비싸니까 어쩔 수 없이 월세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월세를 가게 되면은 내가 받는 월급의 거의 반 이상을 월세로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가 없죠. 결국엔 집을 못 가지게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기존 대출도 다주택자 같은 경우 주전대 만기 연장을 제한하겠다라는 거죠. 회수를 열심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주담대 만기 도래가 12,000건이 있는데, 12,000건이 결국에 그 도래가 돌아왔을 때 못 갚는 사람들 대출 연장을 안 해주면은 이게 매물로 출하될 거다라고 생각은 하겠죠. 물론 일부는 되겠죠. 근데 결국에는 좋은 거를 가지고 안 좋은 거를 버리는 방향으로 선택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 안 좋은 거는 계속 안 좋아지는 거고, 좋은 거는 계속 갖고 오다 보니까 물량이 더 없어져서 더 비싸지겠죠.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 제한도 대상을 이제 확대하겠다. 현행은 이제 다주택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아파트 3억 초과 취득자 등은 보증기관에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개선되는 게 추가가 되는 거죠.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등도 확대. 결국에는 비거주한 주택은 그냥 무조건 투기인 거예요. 나중에 들어가서 살든 말든 그런 건 필요 없고, 내가 지금 그 집에 하루라도 살았냐 이거죠. 결국엔 진짜 똥같죠. 진짜 이상합니다. 이러면은 이게 편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수도권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부부 합산 기준이죠. 그 다음에 1주택자가 반 전세대출 이렇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죠. 해당 주택 임대차 중인 경우, 뭐 규제 대상은 그러니까 임대차 중인 경우, 그러니까 세를 주고 있냐 이거죠.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를 한 적이 없고 배우자도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을 경우 모두에 해당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을 임차 중인데 한 번도 실거주한 적이 없으면은 그냥 전세대출 보증마저도 너는 딴 데 가도 제한을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편법이 어떤 편법이 생기냐면은, 결국에 실거주한 적이 없다, 배우자도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다, 아직은 기간이 이제 날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매매할 때 한 달 정도 전세로 있고 돈을 나중에 받는 방향으로 해서 본인이 산 것처럼 해도 되는 거예요. 전세 방향은 아니구나. 어쨌든 그건 매매를 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택을 매수할 때 그런 조건을 다는 거예요. 내가 그 집에 실거주 한 것처럼. 할 수 있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편법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법이 너무 개판이니까, 예전에도 세법이 진짜 많이 바뀌었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바뀌고 자고 일어나면 바뀌고 이러니까 머리가 진짜 터질 듯이 아팠어요. 예, 지금도 뭐 방향이 진짜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나쁜 쪽으로 다 보고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다고 뭐 서울에 규제를 한다고 해서 집값이 오히려 떨어졌나요? 오히려 지금 또 떨어지다 올라가다 또 결국에는 계속 떨어지다 올라가다 하면서 결국 우상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못 사게 만들면 만들수록 그 사람들이 심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아니면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더 집을 사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를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거겠죠. 뭐 결국에는 나가 떨어질 사람들은 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참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그냥 있게 사는 거,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 밑에서 위로 못 끼어 올라오게 다 막아버리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 상품만이라고 이렇게 내놨어요. 이게 다 결국에는 청년 얘기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짜증나는 거죠. 일반 보금자리론도 쓰면은 뭐 되겠지만 어쨌든 혜택 자체가 이쪽으로 좀 더 좋게 나오긴 하죠. 우대금리까지도 다 들어가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4억 원 이하의 비아파트, 이 조건이 두 개가 동시 충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결국엔 빌라 사라라는 거죠. 오피스텔 살든지 아니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살든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뭐 4억 이하의 비아파트, 모르겠어요. 뭐 빌라 사서 거기가 만약에 재개발이 된다면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뭐 도생을 산다든지 그냥 아무 관련 없는 빌라 같은 거, 오피스텔 같은 거 샀을 경우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올라오지 마라 라는 거죠. 아파트를 사면 올라갈 여지가 있고 희망이라도 있는데, 이런 이상한 걸 사게 되면 희망은 어찌 보면 재개발 말고 걸 수 있는 것 자체가 없어요.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입주권도 안 나오죠. 이제 입주권 나와봤자 뭐 상가 입주권 나오지 아파트 입주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또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미래가 없잖아요. 희망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희망이란 게 없는 그런 내용들의 이런 보금자리론이죠. 네, 이걸 사용할 필요 없이 그냥 일반 보금자리론으로 가는 게 낫고, 일반 보금자리론도 안 되면 그냥 일반 아파트를 사시는 게 낫습니다. 이 우대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래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쨌든 지금 방향 자체가 참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주택공급 관련 이제 주담대, 금융회사 총량관리 목표 별도로 관리하겠다. 이주비, 중도금, 잔금 대출 등은 별도로 관리하면 좋은 거죠. 어찌 보면은. 왜냐하면은 이 부분은 따로 돼서 분리로 가세를 해버리면, 분리로 이렇게 관리를 해버리면 따로 관리가 되니까 이거는 따로 지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한폭이 안 걸리는 거니까 좋긴 한데, 근데 이게 또 안 좋은 게, 정부에서 이렇게 막 대통령이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좀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막아야 될 것 같아 라고 딱 한마디 해버리면은 은행이 그냥 긴단 말이에요. 은행이 그냥 시킨 대로 다 해요. 지금 법적으로 뭐가 뭐 금융이 막 바뀌고 이런 게 아닌데도 은행이 자체적으로 이걸 관리한다고 줄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결국에 똑같아요.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그 총량을 줄여버렸어요. 한 달 한도를 막 줄여갖고 나오는 금액대가 3억에서 진짜 잘 나와봤자 3억이라더라고요. 지방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이 자체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별도 관리한다고 해도 일반 관리랑 똑같이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제가 뭐 그냥 보면 막 다 비판만 하는 것 같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나온 내용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내용들만 나왔어요. 이게 그럴싸하거든요. 그냥 내용만 봤을 때는 막 그럴싸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되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뭐 도움되는 게 있다 하면은 아까 전에 뭐 이주비 대출 추가로 나온다는 거, 그 정도 외에는 크게 바뀌는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급 자체도 의미가 없어요. 정부에서 공급하는 거는 공급 자체 양에 대해서 중점을 두지, 이게 질에 대해서 중점을 두는 게 아니거든요. 임대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은 내가 3만 가구를 공급했어. 그러니까 시골에 3만 가구를 공급하는 비용이나 도심 쪽에 5천 가구를 공급하는 비용이랑 만약에 똑같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생생내기 뭐가 더 좋겠어요? 3만 가구가 훨씬 생생내기 좋아요. 똑같은 금액으로. 나는 이 금액으로 3만 가구를 공급했어. 근데 너희들이 안 사는 거잖아.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건 시골에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도심으로 들어오는 걸 원하지. 근데 도심을 지으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개수를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개수를 많이 만들어서 공으로 집어넣어야 되잖아. 내가 이만큼 지었어 라는 걸 숫자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 숫자가 작으면은 도심에 지었다, 강남 한복판에 지었다, 그런 얘기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은 또 분명히 말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남에 지으면은 뭐 부자들만 살 수 있게끔 또 임대료가 비쌀 거고, 뭐 주변 시세 대비 싸긴 해도 원래 비싸서 아무나 못 들어간다면 분명히 그런 얘기들 나올 거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공공임대는 개수 늘리고 안 좋은 지역에 짓는 거기 때문에 시세도 주변보다 막 싸다. 그럼 결국에 돈 없는 사람들이 가는 데는 인식이 머릿속에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계산할 방법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할 마음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려면 민간에 기대야 되고, 민간에 기대려면 그냥 자율에 놔두고 시장 원리에 대해 놔둬야지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건데, 억지로 지금 개입을 해서 이렇게 막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개판 나는 거죠. 지금도 뭐 개판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없는 사람들은 더 없어질 거고, 있는 사람들은 더 있어지는, 계속 더 양극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